자, 확률과 통계 첫 번째 시간, 그러니까 경우의 수 파트 내용이 되겠어요. 자, 경우의 수는 중학교 때에도 공부를 했었다, 맞지? 네. 확률도 했었니 혹시? 확률 안 했나? 아, 확률도 했어요. 중학교 때 하긴 했습니다. 근데 뭐 어려운 내용으로 다뤄지진 않았었고 일단 했었는데, 자, 경우의 수는 중학교 때 어떤 걸 위주로 공부를 했었냐면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나누는 것을 우리는 수용도를 이용해서 주로 했었죠. 수용도 뭔지 알지? 가지치기 하는 거 봐. 가지치. 이렇게 가지치고 또 이 케이스에서는 또 이렇게 가지치고 뭐 기억나요? 네. 그래서 그 수용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주로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것들 위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일반적인 형태의 어떤 경우의 수를 딱 보고 구하라 이랬을 때 이것을 연산을 어떻게 해 갈피를 딱 잡는 것이 가장 포인트가 되는 거야. 여기 이 단원의 가장 핵심은 사실 이 부분이야. 첫 시간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오늘 결석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경우의 수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갈 건지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상황이 되셨죠? 자, 이것만 잘해도 있잖아. 경우의 수 뭐 조합이라든지 순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노가다를 통해서라도 좀 풀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 기호를 모르더라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 사실 어떻게 보면. 알았어요? 자, 그래서 언제 더하느냐면 이 케이스는 다 외우셔야 돼요. 자, 또는의 개념이 들어가면 경우의 수를 더합니다. 영어로는 뭐야? 플러스요. 워죠? 플러스라니. 맞긴 맞아요. 플러스죠? 자, 그 다음에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닐 때에는 경우의 수를 더합니다. 오케이.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뭐 구리역까지 가는데, 그렇죠? 기어서 가는 방법이 2가지, 뛰어서 가는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그럼 총 몇 가지의 방법이 있을까요? 5가지의 방법이 있죠. 자, 2 곱하기 3을 안 했네요. 왜 안 했어요? 동시에. 네, 기면서 뛸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죠? 거미는 가능하죠. 저는 거미가 아니니까요. 제가 좋아하는 옷 중에 스파이더가 있긴 한데 그래도 거미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경우의 수를 더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언제 빼는 거냐? 곱하는 거 먼저 해야 되겠다. 언제 곱하는 거냐면 그리고의 개념이 나왔을 때, 영어로는 뭐죠? and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일 때는 우리 경우의 수를 곱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 1개와, 알겠지? 주사위 몇 개? 1개와 동전 1개를 던져요. 그럼 경우의 수가 총 몇 가지가 나오냐 이렇게 물어봤어. 네. 그러면 얘는 6개, 얘는 2개. 2개를 곱했다 더했다. 곱해. 곱한다 이런 얘기죠. 앞면이 나왔을 때 6가지, 뒷면이 나왔을 때 6가지니까 2, 6, 12, 12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 네. 자, 그런데 이제 봐봐요. 이렇게 했단 말이야. 주사위를 2개를 가지고 동시에 던지면 당연히 36가지지. 네. 그런데 1개를 가지고 2번을 던져요. 한 번 딱 던지고 1개를 가지고요. 한 번 던지고 나온 숫자 적고 그 다음에 2번 던집니다. 2번째 이렇게. 그럼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36. 그것도 36가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순서상으로 보면 x, y 이런 식으로 놨을 때 앞에 거가 나오는 게 6가지, 뒤에 것이 또 각각에 대해서 6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6, 6, 36, 36가지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주사위 2개를 방금 전에 뭐라 했어? 동시에 던지는 거 36가지라 했지? 네. 1개를 연속적으로 2번 던지는 것도 36가지라고 했지? 네. 자, 여기에서 바로 이 얘기가 나와.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이 얘기는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랑 같은 맥락으로 해석하는 거야. 알겠니? 상황이 가요?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제 빼느냐 이런 얘기인데, 언제 빼느냐면은 뭐 그 경우가 우리가 원하는 경우가 아니면 빼는 겁니다. 오케이? 나중에 이제 여사건의 개념이라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들 여집합은 아시죠? 네. 뭐 가령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A가 일어나지, 뭐 예를 들어서 A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 전체에서 뭐를 뺀다? A. A 원소 개수 뺀다. 이거 아시죠? 이런 개념인 겁니다. 이런 개념. 그래서 여사건 할 때는 따로 여기다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나누는 건데, 나누는 경우가 학생들이 좀 많이 헷갈려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정리를 해놓고 내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갔을 때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일단 노트 정리만 해놓으세요.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같은 것이 생기는 경우. 어떤 경우? 같은 것이 생기는 경우는 우리가 경우의 수를 나눕니다. 나눠요. 자, 일단 이렇게 정리해 놓으세요. 자, 뭐 간단하게 보여드릴 갈까요? 자, A, B, C를 얘를 일렬로 쭉 배열하면 몇 가지 경우가 나올까? 몇 가지? 6가지가 나오죠? 네. 아니, 그렇잖아. 네. 자,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배열할 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다 올려놓을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세 가지. 자, 하나 올려놨으니까 그 다음은 그 다음은 하나. 자, 이게 연속적으로 일어났으니까 다 곱하니까 6가지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런데 A, B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이건 3개밖에 없어요. 왜? B가 맨 뒤에 오는 경우, 가운데 오는 경우, 맨 앞에 오는 경우 딱 3가지밖에 없죠? 상황에 가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렇게 해석하겠다는 소리야. 잘 봐. A1하고 A2를 있잖아. 서로 다른 녀석이라고 보는 거야. 이렇게 A를. 이해 가요? 그럼 몇 가지가 나온다고? 방금 전에 했듯이? 6가지가 나온다고. 근데 이 두 개가 그쵸? 자리를 바꾼 그 경우가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같은 경우로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잖아. A가 두 개 자리 바꾼 경우 A1, A2나 A2, A1이 같은 거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 두 가지가 항상 어때? 한 가지로 보이는 거지. 네. 자, 다시 그 두 가지가 이렇게 자리 바꾼 이 경우가 한 가지로 보이는 거지. 네. 그럼 나누기 2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6 나누기 2에서 3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본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됐죠? 간단하게 보여드린 거고.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나?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되는 내용. 첫 번째 이렇게 되겠어요. 자, 두 번째는 이 경우의 수라는 것은 집합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NA다 그러면 이건 의미상 어떻게 읽는 거냐면 A 원소 개수잖아 원래, 그치? 근데 A가 일어나는 경우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돼요. 알겠어?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런 거 했을 거예요. 자, A 또는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구해야 되죠? 얘한테서 얘를 더해서 뭘 빼니? 교집합 원소의 개수를 빼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걸 읽을 때 이렇게 읽는 거야. 잘 봐.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 A가 일어나는 경우에다가 B가 일어나는 경우를 더해서 이 경우를 빼는데, 자, 요거에 대한 해석이야.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나는 거지. 네. 그 A와 B가 어떻게 일어난다는 소리야? 그렇지, 동시에 일어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빼줘라 이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상황이 되지? 그래서 우리가 집합을 우리가 1학년 2학기 때 배웠잖아, 그지? 그러니까 사실 경우의 수 파트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확통 단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 집합 얘기를 빼놓고는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알겠어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는 소리예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건 확률 쪽 가가지고 원래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건데, 자, 배반 사건이라는 것이 있어요. 무슨 사건? 배반 사건. 배반 사건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이 배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 배반, 서로 뭐 배반했다 뭐 이런 느낌인가? 자, 하여간 배반 사건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사전적인 의미 자체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야.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는 배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일어나면 절대 다른 한쪽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쪽이 일어나는 형태에서는 다른 한쪽에 영향을 미쳐서 얘가 절대 일어나지 못하게 억제를 시키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얘가 일어나면 얘를 또 못 일어나게 억제를 시키는 거. 이걸 배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상황이 돼요? 네. 자, 배반 사건이 뭐라고? 동시에 일어나지 알아요. 않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졌어요. 알겠니? 동전을 던지면 경우가 어떻게 나오니? 앞면 아니면 뒷면. 뒷면이 나오는 거죠? 네. 앞면과 뒷면이 동시에 나올 수 있니? 아니요. 그럴 수 없죠, 그죠? 옆면도 나올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영화에서 그렇죠. 영화에서 나옵니다. 가령에서 이제 옛날 영화긴 한데 주성 씨가 동전을 탁 던지면서
앞면이 나오면 내가 뭐 어쩌고 뒤면이 나오면 네가 어쩌고 뭐 이러는데 탁 던졌더니 막 굴러가더니 보도블록에 가운데 딱 껴가지고 딱 섰어요 이게. 뭐 그런 건 영화에서나 나오는 건 알겠지? 그런 특수한 상태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수학이 힘들어져. 알았니? 가령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대. 그지? 자, 주사위를 던졌는데 선생님이 던졌어. 그지? 대기권을 나간 거야. 그래가지고 저기 수성, 목성, 토성 이를 지나가지고 명왕성까지 날아간 거지 이게. 자, 이러면 수학이 힘들어져. 알았니? 얘들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주사위를 던지면 당연히 떨어지면서 주사위 눈이 하나가 딱 나오는 거야. 막 모서리가 반대 이렇게 모서리 딱 써 있고 막 이런 게 아니란 말이지. 땅바닥에 꽂혔어요. 뭐 이러면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오케이. 떨어지다 깨졌어요. 이러면 이제 수학이 힘들어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배반 사건이 다시 해. 뭐라고요? 동시에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나지 않는다는 것은 동시에 나는 경우가 없다는 소리지? 그럼 교집합이 무슨 집합? 교집합이 더해군요. 아니 교집합이 무슨 집합? 0이요. 공집합이 되는 거예요. 공집합. 무슨 집합이 된다고요? 이런 경우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자, 따라서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를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A가 일어나는 경우에다가 그냥 B가 일어나는 경우를 뭐 하면 돼? 더하기만 하면 끝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런데 제가 방금 뭐라 했죠? 더하는 건 어떤 경우에 더하는 거냐면 또는의 개념이 들어가거나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더하는 거라 했지, 그지? 네. 바로 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배반의 개념인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은 배반 사건을 지금까지 공부를 해본 적이 있느냐? 네, 매일 해왔어요. 매일. 무슨 얘기냐면 x의 절대값을 이렇게 나누는 거 다들 아시죠? 맞아요? 이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고 얘는 x가 0보다 작을 때 아니니, 그지? 이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는 기준은 바로 배반 사건을 기준으로 나누는 거야. 무슨 얘기냐?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경우와 작은 경우는 동시에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어떤 수가 양수인데 갑자기 얘도 음수래. 양수면서 음수래. 말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상황이 돼? 그래서 이거 다 배반 사건으로 나누는 거야. 알겠니? 그래 이렇게 배반 사건으로 잘 나눠 가시는 분들이 나중에 모의고사에서 수능에서 20, 21, 29, 30을 잘 풀어. 알았니? 그래서 동시에 하지 않는 케이스들로 잘 나누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 아시겠죠? 오케이. 승구야 오늘도 자는 거야? 저 부탁인데 야 자고 나서 모른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제발. 알겠어? 야 그리고 내용을 좀 듣고 모른다고 하면 저건데 자고 있다가 선생님 그거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내가 뭐라고 해야 되니? 선생님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수업 시간에 한 번도 졸아본 적이 없어요. 뭐 야자 시간 포함을 해서 고등학교 3년 내내 한 번도 수업 시간이라든지 공부할 때 꾸벅꾸벅 앉아가지고 졸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학교 과정이 다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예를 들어서 새벽 한 2시, 2시 반 정도까지 공부를 하고 3시까지 하다 보면 꾸역꾸역 졸릴 때가 있어요. 뭐 그럴 때는 자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전에는 자본 적이 없다. 왜냐? 자기 관리를 잘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죠? 그렇죠? 점심 먹고 나면 시간이 남아도니까 친구들 한번 놀아야 돼. 맞지? 그렇죠? 저는 안 놀았어요. 예. 점심시간이 한 1시간 정도가 주어지면 점심 먹는데 20분이면 끝나. 맞지? 그렇지 않냐? 줄 서서 먹으니까 좀 시간이 더 오래 걸리나? 뭐 하여간 20-30분이면 끝나. 맞지? 네. 그럼 시간이 나오면 그냥 바로 잤어요. 그러면 15분에서 20분 정도 잘 수 있거든? 그러면 뒤에 오후 시간 3-4시간 정도는 버틸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충전이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점심 먹고 난 직후 5교시라든지 6교시 있지, 그치? 이런 수업 시간에 졸아본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거 방법을 좀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저녁 시간 타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자를 예를 들어서 6시부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럼 저녁을 한 5시에 먹으면 또 자요. 10분, 20분.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자고 나면은 야자가 우리 때는 이제 선생님 때는 야자를 한 12시까지 했단 말이야. 그래서 12시까지 버틸 수 있는 이제 힘이 생겨요. 그럼 그것도 공부하고 저거 하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거예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 이따 선생님이 문제풀이 하는 시간에는 졸아도 돼. 알았니? 근데 이렇게 개념 정리하고 있을 땐 절대로 졸지 말란 말이야. 알겠어요? 손해입니다. 손해.
알았어. 문제 푸는 시간에는 줘라도 돼요. 왜 개념을 들었는데 이제 적용하는 연습인데 그거는 뭐 문제를 선생님이 푸는 거를 못 들었더라도 집에 들어 풀어보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런데 절대로 개념 정리할 때는 졸면 안 돼. 알겠니? 눈을 부릅뜨고. 알았어.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오케이? 자, 네 번째. 자, 문제가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한 묶음으로 이런 말이 나와요. 한 묶음으로 이웃하여? 이웃하여. 이웃하여 이런 말이 나와요. 얘들아, 이웃하여가 무슨 뜻이니? 옆에 있어요. 바로 옆에 붙어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것을 이웃하여 배열하여라 라든지 이웃한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걸 한 묶음으로 봅니다. 몇 묶음으로 보라고? 한 묶음으로 봐라. 자, 다섯 번째. 이웃하지 않아야 된대요. 이웃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면 자, 어떤 녀석을 배열하는데 이웃하지 않아야 된대요. 그럼 이웃해도 되는 애가 있을 거고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그룹이 있겠지. 당연히 그런 두 그룹으로 주어지는 거 무조건. 알겠어? 그럼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런 말이 나오면 그러면 이웃해도 되는 애들을 먼저 배열하는 거야. 알겠어? 이웃해도 되는. 알겠죠? 것 먼저 배열합니다. 이해됐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자, 여섯 번째입니다. 자, 여사건이라는 것이 나와요. 자, 여사건. 자, 여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여집합 아시죠?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A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이게 경우의 수가 좀 너무 많으면 전체에서 A가 일어나는 경우를 그냥 빼버리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나오겠죠.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문장상에 힌트가 다 나와요. 딱 뻔히 보여지는 막 이렇게, 그죠? 그런 힌트가 다 있어. 문장을 잘 읽어보시면. 어떤 문장의 힌트가 나오냐면은 적어도라는 말이 나와요. 적어도. 그죠? 적어도가 무슨 뜻이야? 최소한. 그치? 이해되시죠? 적어도를 뭐라고 읽어야 된다고? 최소한.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뭐 몇 개 이상 이렇게 나옵니다. 뭐 그런 아니면 뭐 한 명 이상 뭐 이렇게 그렇던가 아니면은 뭐뭐 이상이라던가 뭐뭐 이하라는 이러한 문장상의 힌트가 나와요. 그럼 이건 이거 고지고대로 다 풀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케이스를 반대로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지. 안 되는 걸 구하라 이랬어요. 알겠어요? 적어도 뭐 안 되는 걸 구하라. 그러면 되는 걸 찾아가지고 전체에서 빼버리면 되는 거야. 자, 가령 얘들아 주사위 두 개를 던지면 나올 수 있는 눈의 수의 합이 뭐부터 뭐까지 나오냐? 1에서 12요. 그럴 리가요. 2에서 12까지 나오는 거죠? 얘들아 맞아? 야, 생각을 해 생각을. 자, 똑바로 일어서 볼까? 자세를 이렇게 허리를 너무 구부리고 있잖아. 알겠니? 자, 허리를 펴시고. 자, 2부터 12까지 나오죠. 근데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눈의 수의 합이 4 이상이 되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 이렇게 물어봤어. 이해가요? 네. 야, 그러면 4 이상인 거는 4, 5, 6, 7, 8, 9, 10, 11, 12까지 있잖아. 졸라 많죠? 이걸 다시 보기가 좀 애매하잖아. 네. 그러니까 뭐하고 뭐가 되는 경우만 빼자? 2, 3. 2, 3이 되는 경우를 빼자. 2가 되는 경우는 몇 가지? 하나. 한 개밖에 없죠. 1, 1. 맞아요? 네. 3이 되는 경우는 두 개가 있어요. 1, 2와 2, 1. 맞아? 그럼 세 가지네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얘들아? 36. 그렇지. 36가지인 거죠. 36가지 중에서 그 순서상에서 그 세 가지 순서상만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33가지가 나오겠죠? 이렇게 이제 바로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자, 자, 요거는 금액을 금액에 어떤 금액에 대한 지불 방법이라든지 어떤 돈을 내는데 지불하는 금액과 금액과 방법에 대해서 물어볼 때가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이 경우의 수 파트에서 수업 시간 넣은 이유는 뭐냐면은 학생들이 이걸 조금 헷갈려 합니다. 자, 잘 보세요.
내가 은행에 가는데 10,000원을 내는 거하고 10원짜리 100개, 1000개를 내는 거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느낌상. 자, 일단 금액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아요. 금액은 같아요. 근데 방법이 같아, 달라? 달라요. 다르겠죠. 상황이가? 그래서 어떤 금액에 대한 부분과 방법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을 때에는 그 느낌만 가져가시면 돼요. 5천원짜리 2개를 내는 거나 10,000원짜리 하나를 내는 거는 방법이 다르지만 뭐가 같다? 금액은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나오면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다. 알겠지? 그런 느낌만 일단 가져가세요. 자, 뭐 또 해줄 게 있나? 요 정도 되겠습니다. 이게 경우의 수, 일반적인 내용의 경우의 수가 되겠어요. 오케이? 자, 필요한 거 있으면 적으세요. 지금 배터리가 없대요. 그래요?